실전에 최적화된 물리 박찬익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집중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탐구 과목 자체가 그 굉장히 범위도 협소해지고 4단원이 3단원이 됐으니까 협소해졌고, 교과서도 보면은 300 몇십 페이지가 200페이지로 줄었으니까 많이 협소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현장생들도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 과정을 쭉 보면서 이제 계속 강사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과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름부터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겨울에서부터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이 지나져 왔으니까 지난 세월은 냅두고 이제는 조금 본격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본격적인 타이밍. 그래서 뭐 미루는 사람은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고 미리 하는 사람들은 미리 하는 경향들이 있겠지만 미루던 사람들도 이제는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스타트를 갖다가 끊어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 평가원이 6월이랑 9월이랑 마지막에 이제 11월은 실전이죠. 어떻게 보면 2개의 평가원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11월 실전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얘가 스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6월과 9월의 난이도가 11월의 난이도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경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번 11월에 이런 경향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평가원은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문제를 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조금 더 폭넓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 문제만 본 다음에 이것들만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큰일 나죠. 그리고 이 문제를 보고 조금 더 이런 식의 문제를 갖다가 조금 더 내가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은 강하니까 이런 약한 부분을 내가 보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물리학에 대한 얘기로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할 거는 물리학 1인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냐 그러면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난이도가 높은 걸로 체감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에 좀 익숙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잘 했을 것 같고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꽤 있어. 선생님도 이제 현장에서 계속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 그 작년에 나온 문제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차라리 그 시간에 국영수를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뭐 과탐 나부랭이라 가지고 그래 국영수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 하지만 과탐도 엄청 중요하니까 챙길 건 챙겨라. 그래서 챙길 건 챙긴 친구들은 평소에 풀었던 유형이 아니더라도 그 사고하는 과정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용해가지고 잘 푼 학생들이 있고, 평소에 쉽게만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번에 나왔던 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거는 조금 처음 보는 유형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 처음 보는 유형을 풀어낼 사고력이 없는 거지. 평소에 어려운 문제로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그걸 사고력으로 해결해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수학 능력 시험이지. 그죠?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의 취지는 유형화된 거를 갖다가 누가 기계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어떻게 응용해서 풀 수 있는가 제 시간 안에 라는 게, 물론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 풀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에 맞추려면 평소에 좀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쨌든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어렵기는 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선생님이랑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고, 아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등급 컷은 조금 낮게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지켜봐야지. 제가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9월 것도 잘 준비하고 11월 것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랑 커리큘럼 계속 진행할 거니까 일단 이거 풀이 같이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시국에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영상 같은 거를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찾아보면은 이때 맞아 코로나가 있었지 막 그런 언급을 갖다가 듣게 되겠지. 선생님은 3일 전에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지금 기운이 조금 없어요.
자, 그 1번부터 10번까지 풀고 조금 그 칠판 정리하고 11번부터 20번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번부터 20번까지 다 보세요. 왜냐면은 선생님도 뭐 1번, 4번이죠. 이런 식으로 성의 없게 풀지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여러분 개념 정리 되게끔 풀이 영상 찍을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내가 푼 거보다 더 좋은 풀이가 없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되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그림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했대. 예, 이 기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파장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 가시광선이 있고 ABC가 누군지는 예측을 해두는 게 좋고요. 보통 1번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의 사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질의 자성을 활용한 거 아니면 뭐 자성의 예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기 유도를 활용한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실생활에 관련된 물리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간단한 계산이라든지. 그치? 자외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거 X선이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긴 거 적외선이죠. 걔보다 더 긴 거 마이크로파죠.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오답 발생률이 굉장히 적겠죠. 체온을 측정한데 적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다라고 해주면 될 거고 음식물을 데우는 데 사용하는데 마이크로파죠. 네, 마이크로파다라고 해주면 되죠. C. 그리고 공항 검색대에서 사용하는 거 X선이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 그죠? A.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2번을 갖다가 풀 건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전자기파에 사용해서 이거를 읽고 이제 잘 했을 거야. 왜냐면 얘네는 워낙에 용도가 확실한 녀석들이니까. 근데 이 녀석들도 용도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1번 문제 가지고는 이거 푼 걸로만 끝내지 말고 전자기파의 용도를 갖다가 여러분이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실생활이죠.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원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하게 우리 물리도 그냥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거, 뭐 발전기라든가 금속 탐지기라든가 무선 충전 마이크라든가 뭐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자기 유도 현상에 관련되어 있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이 교과서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림도 엄청 이쁘고 사진도 잘 정리돼 있어. 그것 좀 여러분이 한번 봐봐. 그래갖고 한번 싹 정리를 해. 선생님 책에 보면 정리가 돼 있는데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해. 이런 문제 거저 푸는 겁니다. 그쵸? 마이크. 맞죠? 마이크의 종류에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고 또 측정기식 마이크가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이크고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측정기식 마이크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밖에 안 나올 겁니다. 다이나믹 마이크. 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고 여기는 진동판의 떨림이 코일의 진동으로 이어지면서 유도 전류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충전 패드에서 뭘 주는 거예요? 변하는 전류를 갖다가 자꾸 주면은 여기 있는 코일에 전류가 유도가 돼가지고 스마트폰에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다. 전자석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의한 효과죠. 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이랑 니은 골라주면 되는 거겠네. 그쵸?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잘들 봤니 너네?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게시판에다가 글 좀 남겨주면 좋겠는데 선생님 책에서 봤던 문제를 선생님 되게 비슷한데요?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책에 있는 게 다 평가원 문제를 갖다가 이제 활용한 것들이니까 원래 트렌드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분석을 잘 하라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학생 ABC가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각각 대표하는 세 가지의 고체의 전기전도도와 에너지띠 구조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규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고요. 구리는 도체고요. 다이아몬드가 절연체겠네. 그쵸? 여기다가 매칭시켜가지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일단 A를 보면 띠간격은 다이아몬드가 규소보다 작아라고 하는데 띠간격이 곧 뭐를 갖다가 대변합니까? 저항을 갖다가 대변을 하죠. 근데 다이아몬드가 더 커야죠. 그쵸? 전류가 잘 안 통하는 녀석이니까. 구리의 에너지띠 구조는 다야라고 하는데 얘는 겹쳐야 됩니다. 겹치거나 붙어있거나. 그래서 틀렸고. 그래서 C가 맞다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는 C 것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틀렸네. 빨리 C 찍고 넘어가야지. 1초가 아까우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4번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얘는 투과 전자 현미경이죠. 투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템인데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전자총에서 방출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E0래. 아, 얘의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E0래. E0. 오케이. 그럴 때 물질파의 파장이 람다 제로래. 벌써 냄새가 피어오르죠? 요거 이제 활용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써놓고 보는 거야. 옳은 거를 한번 나타내버려. 기억? 시료를 투과하는 전자기파에 의해 스크린의 상이 만들어진다. 이거 페이크에 넘어갈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도 보니까 학생들이 아 이거 잘못 읽었어 이러는데 전자기파랑 전자랑 다른 겁니다. 기억 틀렸죠? 기억은 광학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거든. 자기렌즈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전자의 진행 경로를 바꾼다. 맞죠? 전자기력에 의해서 자기장에서 받는 전하가 받는 힘. 전자기력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죠. 디귿. 운동에너지가 EE0인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2분의 1 람다 제로다라고 했는데 얘 정도는 이렇게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얘 P분의 H고 얘가 루트 2M 2K 분의 H 이런 식으로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그쵸?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죠?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M 곱해갖고 루트 받고 꺼내면 MV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이게 딱 떠올랐으면은 굉장히 복습을 갖다가 철저하게 잘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2배가 된다면 여기에 있는 파장이 몇 배가 될까 하는데 2분의 1이 되는 거 아니죠? 루트 2분의 1로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맞다.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4번도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세요. 그 템이랑 또 그 주사도 있죠. 주사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또 걔네랑 얘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 모의고사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를 갖다가 다뤘는데 뭐 당연히 나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니까. 물론 그 교육과정,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그게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시면 좋고요. 물질파의 파장에서 나올 수 있는 드브로이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얘랑 여기에 나왔던 드브로이 물질파 요거 나올 수 있고요. 운동량 보존이 함께 진행되는 물질파 파장 같은 것들이 있어. 선생님 알고리즘에서 선보일 거니까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AB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켓으로 공을 친다. 에어백이다. 활시를 당겨 화살을 쏜다. 오케이. 얘는 뭐 안전장치를 말하는 거고 나머지 둘은 안전장치는 아니네요. 그렇죠? 자, 기억. A에서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여 더 세게 휘두르라는 얘기지. 공을 치면 공이 라켓으로부터 받는 충격량이 커진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 세게 휘두르면은 얘가 더 강한 충격량을 받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갖다가 하자면 어차피 이 공이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라켓이 받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무조건 똑같게 될 건데 왜냐면은 그 작용반작용 현상 때문에 그쵸? 작용반작용 원리 때문에 얘를 더 세게 휘두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니은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거에서는 조금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충격량을 감소시킨다라는 얘기.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전장치 써도 안 되는 거죠. 니은 맞고요. 디귿 C에서 활시위를 더 당기면 더 당긴데 활시위를 떠날 때 화살의 운동량이 커진다. 힘을 받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리고 평균 힘도 더 세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 한번 볼 건데 역시나 여기에 있는 그 운동량 충격량에서도 이런 원리 같은 거 자기가 좀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 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잘 챙겨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번에 보면 핵반응이죠. 핵반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질량수 보존이랑 전하량 보존을 갖다가 잘 해주면 되고 질량 결손 에너지를 갖다가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입자당 질량 결손 에너지까지 비교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가에 투입된 전체 입자수는 총 4개, 질량수 둘이니까 4개. 근데 여기 3개밖에 없죠. 여기 1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있는 전하량은 총 2인데 여기 2죠. 그럼 여기 0 들어가야 되죠. 얘 중성자다. 채워주면 될 거고 밑에 있는 니은도 한번 채워보면 얘는 중수소 아래 숫자 더해서 2, 아래 숫자 1 여기도 1 들어가야 되고 여기 4, 여기는 3, 여기는 1 들어가야 되죠. 얘는 양성자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 다음 푸는 겁니다. 기억? 은 중성자다. 맞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은 질량수가 서로 같다. 맞죠? 질량수 서로 같죠. 1, 1이니까.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이 숫자 보시면 됩니다. 그죠? 질량 결손에 대한 얘기. 얘가 더 작죠. 반면에 얘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입자당 질량 결손 에너지도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총 투입된 입자가 몇 개냐면 4개죠. 질량수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고 얘도 4개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것도 역시 얘가 더 크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도 아마 무난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쉽군 하면서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요 다음 페이지부터 좀 많이 힘들어졌죠. 어쨌든 7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표는 n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각각 FA, FB, FC이다. FA, FB, FC이다. 여기 있는 F라는 녀석에다가 H를 갖다가 곱해주면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값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에너지 값이 몇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풀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원자 모형에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 얘가 n은 1이고 여기가 n은 2고 여기가 n은 3이고 다다다다다 n은 무한대까지 있는데 여기가 제일 커. 그쵸? 여기 사이의 갭은 10점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갭은 없어. 그리고 최대로 맥시멈 올라가봤자 여기서부터 몇이야? 몇이냐? 3.6이죠. 3.6.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치? 얘네들끼리 아무리 더 해봤자 어때? 얘 절대 못 이긴다라는 얘기야.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봐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로 연결되어 있는 게 스펙트럼 선에 보면은 파장이 이런 쪽에 하나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몰리는 거를 갖다가 스펙트럼화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때도 말을 했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위쪽에 있는 선들은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간격이 좁게.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지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하면은 얘네들끼리는 몰려있고 얘 혼자 동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이 동떨어지는 녀석 하나가 있고 밀도가 빵 몰려있는 곳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 쪽이다? 에너지가 큰 쪽, 파장이 짧은 쪽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갖다가 자기 머릿속에다가 좀 박아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7번 문제는 좀 빨리 풀 수 있었어요. 기억!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파장이라는 녀석은 진동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녀석이죠. A가 가장 큰 녀석이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FA가 FB 더하기 C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했죠. FA는 10.2에 해당하는 녀석에 대한 진동수고 위에 있는 애들끼리 더해봤자 얘가 나올 방법이 없다. 더해봤자 얘도 못 넘는데 3.6도 못 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쵸?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원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가까울수록 크죠. 근데 n은 2일 때가 n은 3일 때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기억이다 해주시면 되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 때 소거법은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현장에서 문제 풀 때는 소거법으로 빠르게 찾아줬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챙겨야 되는 건 파울리의 베타 원리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서 에너지 D로 넘어가는 거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이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들었을 때 여러분이 이런 것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은 요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될까? 얘네 둘끼리는 서로 밀어낼 건데 서로 밀어내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있는데 서로 밀어내면서 당겨지니까 어떻게 될까? 얘네들의 간격이 원래보다는 더 이렇게 다물어지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일수록 에너지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D가 더 많이 압축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원자 핵이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으니까 여기는 세게 당길 거고 여기는 중간으로 당길 거고 여기는 잘 못 당기니까 얘네는 지들끼리의 반발력이 커가지고 이 두께가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도 좀 응용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 가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합시다. 역학 문제가 나왔네요. 문제를 잘 읽고 여기서 큰 힌트를 갖다가 받아야 됩니다. 일단 저 그림을 보고 일단 쫄 수가 있는데 막상 보면 그렇게 쫄 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쫄 일이 없죠. 그림과 같이 기중기의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R자임이 0이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등속도 운동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야 되는 거겠죠. 문제 풀 때. MEM인 물체가 A, B에 놓여있다. 옳은 거 골로래. 기억. A에 작용한 R자임 0이다. 맞죠? 등속도 운동하니까. 니은.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과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너무 맞고요. 줄이 상자를, 상자가 줄을 이니까. 그쵸? 주어 목적어 반대니까.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가 B를 누르는 힘의 크기의 2배다. 이런 건 좀 해볼만 하네. 그쵸? 자,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 A가 B를 누르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B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갖다가 그려야 돼. 그쵸? R자임 0이야. 중력, EMG야. 그리고 바닥 입장에선 3M을 받치고 있는 거니까 3MG로 받치고 있을 거야. 그쵸? A가 몇으로 누를까? MG로 누르겠지. 그래야 얘네 둘이 더한 게 얘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치? 그럼 얘랑 2배냐? 아니요, 3배요. 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이 기억니은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정력하기는 좀 간단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은 얘는 이제 자기력선이 나왔는데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온 거는 처음 봤죠?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강자성체 X가 솔레노이드에 의해 자기화된 모습을 갖다가 나타낸 것이래.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네. 그쵸? 이쪽에 N극이 생기겠네. 엄지가 가리키는 곳에 N극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기력선이 나가니까 N극이죠. S극이죠. 강자성체면 얘가 S극이죠. 그러면은 A랑 B 사이에 어떤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내겠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네. 그쵸? 답이 5번밖에 없네요. 그쵸? 나와서 들어가는 거니까. 없죠, 다른 거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요. 자, 10번을 보도록 합시다. 10번은 파동의 전파 같은 게 익숙하게 공부되어 있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쉽습니다. 그림은 시간 t0일 때 매질 A에서 매질 B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고 있대. 지금 이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X는 12m에서 매질의 변화를 갖다가 나타낸 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나타내 보래. 일단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는 얘가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를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쵸? 위로 움직일지 아래로 움직일지를 갖다가 알고 싶으면 잔상을 그려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잔상 그리면 빡세니까 얘만 잔상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그쵸? 요 매질은 아래로 내려갈 거야. 오케이?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쵸? 그러면은 0초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을 갖다가 찾아줘야 돼. 탈락이야. 찍었어도 둘 중에 찍었어야 돼. 뭔 얘기인지 가죠? 그 다음에 파동의 진행 속력이 2m/s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매질이 바뀌어도 뭐는 안 바뀝니까? 속도는 바뀌고 파장은 바뀌어도 진동수는 안 바뀝니다. 이는 F랍니다. 여기는 F가 안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람다는 바뀐다라고 해도 그럼 일단 람다를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거든요. 4m거든요. 4m. 그렇죠? 그래서 람다가 4m고요. 여기는 진동수가 0.5Hz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1초에 0.5번 진동한다라는 얘기니까 한 번 진동할 때 2초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번 진동할 때 2초 걸린다라는 거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사실이란 말이야.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1초 걸렸죠?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죠? 얘가 답이야. 오케이? 얘는 어쩌면 안 되니까 변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만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라고 착착착 걸러주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건 뭐야? 파동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평행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에 진동수는 매질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렇죠? 11번까지 풀고 잠깐 정리할게요. 자, 11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열에너지 문제인데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어려운 문제로 도배를 갖다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교육과정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열기관이랑 PV 그래프를 연결해가지고 알려주는 거 아니면 연력학체 2법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선생님은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고 교육과정 지침을 통해서도 그렇게 한번 읽어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여러분한테 열에너지로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 문제는 좀 쉽게 가져가. 뒤에 거지 같은 거 많으니까 이따가 기대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같이 읽어보면 열의 이동에 따른 기체의 부표현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나는 얼음물에다가 담근 거고 그 가의 주사기를 뜨거운 물이 나 가정에서는 가의 주사기를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에 담그고 나의 주사기를 얼음물에다가 담근 게 바로 다 가정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다가 다시 차갑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쵸? 그랬더니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주사기 속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얘는 이 내부에 있는 기체는 결국에 위에서 누르고 있는 이 대기압 얘 무게 무시한다면 뭐 무게 껴도 똑같습니다. 얘가 그 주는 압력도 있으니까 대기압과 어쨌든 외부에서의 압력과 어때요? 평형을 이루는 상태의 압력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가에서나 나에서나 다에서나 압력은 어때요? 계속해서 그냥 일정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부피만 지금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한 얘기지만 그 중에서도 샤를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겠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면 되겠죠?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나에서가 더 온도가 올라가는 과정이죠. 한번 해보면 T분의 PV에서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기체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1 한 거죠. 예, 부피가 증가했고요. 압력 일정하고요. 온도 증가한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했다. 열 흡수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니은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한 일과 같다라고 했는데 열만큼 일한 게 아니라 열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하고 일도 했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데 일단 다가 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줄죠. 부피가 줄어든다라는 건 2를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열과 내부 에너지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지금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아니다라고 걸러주면 되는 거였었겠죠. 오케이? 칠판 정리한 다음에 12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부터 이어갑시다. 자, 12번 보시면 물체 운동이죠. 네. 푸는 방법이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고 있대요. 그렇구나.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러면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을 갖다가 쓸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런 유형의 그냥 정해진 루틴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자동차 AB가 기준선 P어를 지나 각각 V, E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후 기준선 Q를 동시에 지난다. P에서 Q까지 A의 이동거리는 L이고 얼에서 Q까지의 이동거리는 3L이다. AB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서로 같다. 일로 가속하거나 일로 가속한대.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로 가속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보다 속도가 느려져야 되고 얘는 지금보다 속도가 빨라져야 돼가지고 서로 평균 속도의 차이가 얼마 안 나. 인정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거리를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3배 차이나 나니까 이거는 평균 속도 차이가 3배가 난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얘는 지금보다 빨라져야 되고 얘는 지금보다 느려져야 돼. 왜냐면은 현재 평균 속도는 V, EV니까 2배 차이니까 얘는 더 빨라져야 되고 얘는 더 늘어져야 되거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속도의 방향은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달아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가 같다라고 했고 시간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같을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평균 속도가 3배 차이 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평균 속도 구해줍시다. 2분의 V 더하기 V 빼기 델타 V니까 2V 빼기 델타 V. 얘랑 쟤는 2분의 둘이 더하면 되죠? 4V 더하기 델타 V. 얘가 3배 차이가 난대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은 델타 V가 몇이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게 되나요? 2분의 1이?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2분의 1이. 그래서 델타 V가 2분의 1이 나오고 나면은 여러분이 A의 가속도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V를 갖다가 넣어주게 된 다음에 여기 L이라는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가속도를 갖다가 구할 때 정말 좋은 식은 요 녀석이죠. 이걸로 마무리 해주시면은 답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죠. S에다가 L 채워주시고 나중 속도에다가 2분의 1 V 채워주시고 처음 속도에다가 V 채워가지고 마무리 해주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산수 실수만 안 하면은 이제 괜찮고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 선생님이 어제 DM을 받았는데 선생님 12번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12번 네가 틀릴 문제가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이거 가지고 한 거야. 이거 가지고. 이게 3배 차이 난다라고 한 거야. 아까 전에 써 있었던 V-델타 V랑 얘네 둘이서 3배 차이 난다라고 식을 갖다가 세운 거야. 평균 속도가 3배 차이여야 되는데 나중 속도가 3배 차이가 난다라고 식을 세운 거야.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실수죠. 평소에는 제정신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실수는 아니지. 근데 현장에 가면은 조금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실수는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시험도 여러분한테 엄청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시험도 엄청 많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는 줄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에서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얘네 몇 초 후에 만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는 같은 가속 좌표계에 있다 보니까 얘네 둘의 속도는 항상 3V만큼 차이가 날걸? 상대 속도가. 그거 이해가요? 얘가 2분의 1V만큼 줄어 있으면 얘는 2분의 1V만큼 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둘의 속도 차는 항상 3V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A가 봤을 때는 계속 B의 속도가 3V로 보이게 될 거라고. 그쵸? 그거 보러 우리 뭐라 그래?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이 4L이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걸리겠구나, 만날 때까지 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 속도를 활용할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서 하나인데 이 문제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에서 시간을 아마 많이 잡아먹혔을 겁니다.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고생을 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문제 읽으면서 와, 문제 잘 냈다가 아니라 아따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이제 문제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건 13번이라고 써있지만 이후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를 읽었냐 안 읽었냐에 따라서 문제풀이 답이 완전 달라지고 답이 없어요. 이후를 안 읽었으면은. 그래서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3번 봅시다. A, B, C, D가 있대요. 물체 더럽게 많네. 귀찮게. 그쵸? 가속도의 크기가 A1인 등가속도 운동을 갖다가 하고 있대. 그쵸? 얘네가 가속도가 A1인가 보지? 그치? 그리고 실 P를 끊으면 A는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실 P를 갖다가 끊으면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B, D도 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건 C가 받는 중력을 모르겠는데 EF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B가 받는 중력은 3F야. 왜냐면 같은 빗면에 있으니까. 인정하죠? 그리고 이쪽에서 얘랑 얘가 만들어내는 중력의 합이 몇일까? 3F가 나와줘야 돼. 그래야 등속도 운동을 할 수가 있어.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 실 Q를 갖다가 끊으면 이거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이후에 Q를 갖다가 끊는 거야. 보통은 P를 끊으면 이렇게 되고 Q를 끊으면 이렇게 돼 라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때까지 풀었던 거는 얘는 P 끊고 연속해서 Q도 끊으면 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주는 거야. 아따 더럽다. 그죠? 그래서 이후 실 Q를 끊으면 A는 가속도의 크기가 A2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P를 끊은 후 C와 Q를 끊은 후 D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얘네 둘이 질량은 다른데 가속도의 크기가 같대 라는 건 얘네 둘이 이 빗면의 기울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기울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F야.
아, 그러면 뭔가 실마리를 갖다가 찾았다. 얘네 둘의 중력을 합친 게 3F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갖는 중력이 2F가 나와줘야 돼. 그죠? 네. 자, 그러면 밑에 보면 A2분의 A1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했는데 A1부터 차근차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전체 질량분의 전체 힘을 갖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쵸? 일단 A1 버전을 갖다가 보라색으로 나타내보면은 EF, 여기는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EF, 그쵸? EF. 전체 움직이는 질량이 7m, 10m, 그쵸? 그러면은 10m분의 EF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2 같은 경우에는 C 끊어내고 P 끊어내고 Q까지 끊어낸 상태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얘네 둘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말을 해주는 거겠네요. 그쵸? 얘네 둘만 보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쪽으로 알짜임이 F, 그 다음에 질량이 7m. 그러면은 F 7m.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답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5분의 7이죠? 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으면 됐습니다. 13번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워크를 갖다가 할 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풀었을 것 같은데 이후 때문에 아이고 우리 학생들도 아이고 선생님 이후가 있는 거를 밤 11시에 알았대. 시험 보고 집에 와가지고 이게 왜 이거 답이 왜 안 나왔지 하면서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거야. 그러다가 이후를 그때 봤다 그러면서 DM이 왔더라고. 그래갖고 그럴 수 있겠다. 선생님 문제 풀면서 이후를 딱 보면서 맞다 이렇게도 내는구나. 참 맞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애들이 또 변별력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따 더럽다 하면서 풀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14번 봅시다. 특상이네요. 그죠? 14번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등속도 운동하고 있대요. B의 관성계에서 미친 광원으로부터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후 거울 PQ에서 반사하여 광원에 동시에 도달했대.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했대. 이거는 동시에 상대성 중에서 뭐예요? 한 군데로 빛이 모이는 거니까 얘는 한 군데 사건입니다. 한 군데 사건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시성 중에서 한 군데 사건입니다. B가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봤으면 A가 봤을 때도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관성에서 그 광원에서 P까지,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A가 봤을 때는 광원에서 P까지 갈 때랑 P에서 광원까지 갈 때를 비교를 했더니 얘가 더 덜 걸린 걸로 보이게 됐대.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거울 P가 이쪽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우주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바로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T0가 C분의 2L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C분의 2L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녀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을 갖다가 C분의 2L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건 관찰자가 체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관찰자 B의 시간이야. 고로 이 시간은 무조건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란 말이야. 그렇지? 고유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T0라는 거는 누가 잰 시간이야? 여기에는 관찰자 A가 잰 시간이야. 그렇죠? 팽창된 시간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팽창된 시간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지. 뭔 얘기인지 가셨죠? 그리고 디귿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A의 B의 관성계에서 봤을 때 일단 두 거리는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동시에 도착했으니까 LL로 같습니다. 그죠? 근데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맞죠? 거리는 L보다 작다.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죠. 왜냐면 길이 수축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특상치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니은이었었을 것 같은데 개념이 지대로 박혀 있다면 별로 어렵지 않았었을 겁니다. 특상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이 안 박혀 있고 문제풀이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상이 어려워서 틀렸다?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요령이 부족한 겁니다. 요령이라는 건 자기가 터득을 하려면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상에서 조금 헷갈려가지고 틀린 것 같다? 아니면 특상이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말하면 그건 아직 개념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섭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스피커에서 진폭과 진동수가 동일한 소리를 발생시키면 X는 0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얘네 둘이 만들어내는 위상이 동일하다라는 증거겠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진동수가 F1, F2일 때 X축상에서 F1이랑 F2라는 소리를 갖다가 두 번 쏠 건가 보지 실험을 갖다가 그랬더니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반파장의 짝수배죠. n이 0일 때랑 1일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치? 그게 몇이냐면 F1은 2D고 F2는 3D래. 여기 2D고 여기 3D래. 물론 여기도 나타나겠죠. 똑같은 경로차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 경로차랑 여기 경로차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3D의 경로차가 더 큽니다. 그쵸? 그러면은 더 큰 경로차를 가진 게 얘라는 얘기고 그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요 새끼가 파장이 더 길었네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 그쵸? 얘가 파장이 더 길었어. 람다 2가 있고 람다 1이 있으면 얘가 더 길었던 거야. 그러니까 반파장의 짝수배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는 이거만큼 더 차이가 난다라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반파장의 짝수배가 얘가 더 길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기억 보시면 F1이랑 F2 있는데 F2가 더 크다. 아니죠. 파장이 얘가 더 기니까 진동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니은 F1일 때 X는 0과 2D 사이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얘일 때는 0과 2D 사이에 상세 간섭 지점이 있냐라고 하는데 상세 간섭이 처음 터지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반파장의 안 잘리네. 2n 더하기 1 홀수배입니다. n이 0일 때부터.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있겠지? 여기 사이에 있겠죠? 반파장의 홀수배인 부분이. 왜냐면 이거랑 이거보다는 그 사이 값에 있을 거니까. 그쵸? 그래서 니은 맞죠? 디귿. 보강 간섭된 소리의 진동수는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의 진동수보다 크다. 진동수는 똑같죠? 간섭에서 진동수는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진폭만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기 진동수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기는 왜 안 변해요? 진동수가 안 변하면 진동수의 역수인 주기도 안 변하죠.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시다. 자, 16번은 문제 읽다가 여러분이 좀 지쳤을 것 같아. 너네가 문제 풀다가 조금 이게 물리냐 비문학이냐 이러면서 이제 풀었을 것 같은데 이 페이지 왜 이렇게 글씨가 많냐 하면서 너네 풀었을 것 같은데 고생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16번 보시면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거래. 뭐 굴절하네요. 그쵸? 반원 1, 2로 구성된 원이 그려진 종이면에 1에 반원형 유리 A를 올려놓는다. 여기다가 유리를 갖다가 올려놓나 보네. 레이저 빛이 점 P에서 유리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 과정에선 굴절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 입사하는 과정에선 굴절이 안 일어나요. 다. 그림과 같이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종이면에 그린다. P와 X축 사이의 거리 L1, 빛의 경로가 2의 호와 만나는 점과 X축 사이의 거리 L2를 측정한다. 이 L1, L2가 너네 사실 보니 사인이거든, 사인. 그지? 사인이거든, 사인. 여기 값의 사인이거든. 여기 값의 사인이거든. 그치? 사인이거든. 자, 그리고 가에서 1의 A를 반원형 유리 B로 바꾸고 라를 반복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마에서 2의 A를 올려놓고 나에서 라를 반복한다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과정을 갖다가 보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A랑 공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가 A고 여기가 공기일 때 보면 여기에 각도가 더 어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 여기 3이었던 게 4.5가 됐으니까 각도가 더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속도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야. 여기서의 속도를 갖다가 비교하면 속도가 더 커졌다라는 걸 의미를 한다라는 얘기야. 라는 건 굴절률은 반대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굴절률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마의 결과를 보면 B랑 공기를 비교를 하면은 얘가 4.5였던 게 저게 B랑 공기로 바뀌었더니 여기가 5.1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얘기거든.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는 얘기는 굴절률 차이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통제 변이 누구야? 바로 공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A가 B로 바뀌었을 때 굴절률 차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고, 굴절률이 B는 어차피 공기보다 크거든. 그러면은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지. 그렇지? 왜냐면 얘네 둘보다 얘네 둘이 굴절률 차가 더 커야 된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겠네. 맞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보래. 기억. 기억은 5.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기억에 들어갈 숫자는 뭐냐면 B랑 A로 실험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B와 공기, A와 공기 실험은 있는데 B와 A의 실험은 없단 말이야. 근데 B와 A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얘네 둘 사이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아. 얘네 둘은 그거보단 작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건 그거보다 작아야 돼.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반대야. 기억은 5.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니은.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고요. 디귿. 임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 임계각은 언제 커져요? 굴절률 차이가 작을 때. 굴절률 차이가 크면 임계각은 작아지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에서 공기, A랑 공기랑 B랑 공기를 비교하면은 얘네 둘이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니까 얘네 둘이 임계각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일 때 임계각이 더 크게 되는 거겠지. 이해 가죠? 오케이? 천천히 보면서 다시 되짚어 보세요. 얘네들이 굴절률 차이가 더 작으니까 임계각이 더 크겠죠? 전반사는 너네가 시험 볼 때 초반에 잘 안 나와. 이렇게 후반에 나와. 왜일까? 이 알고리즘적으로 연결해가는 사고가 뒤로 갈수록 잘 안 되거든. 아이씨 원래 알던 건데 뇌가 말을 안 듣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너네 앞에 국영수 달린 다음에 또 과탐 오면은 제정상이 아닙니다. 물리를 1교시에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싱싱하게 풀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 자, 뒤쪽에 17번으로 넘어옵시다. 자, 얘도 조금 요령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쩔쩔 맸을 것 같은데 사실 별거 없었던 문제였었습니다. 같이 한번 푸는 요령을 제가 제공을 해볼 거니까 같이 봅시다.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 C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 등속도 운동하고 있대. A와 C는 같은 속력으로 B를 향해 운동하고, 그래 A랑 C랑 둘 다 B한테 몰려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B의 속력은 4였대. A, B, C 질량은 3이 2래. 그림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를, B랑 C 사이의 거리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B와 C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으면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내줄까? B와 C의 상대 속도를 나타내주지 않을까? 이해 가니? 이해 가죠? 얘네 둘이 마주보고 오는 속도가 있잖아. 그만큼 가까워질 거 아니야. 그게 이 기울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충돌하기 직전 여기 2초 때까지 여기가 충돌했다라는 뜻이죠. 거리가 0이 됐으니까 상대 속도가 몇이었었냐면 6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C의 속도가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문제 조건에서 A의 속력도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 알고 시작해야 돼. 이걸 알았다? 그래도 못 풉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이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 그죠?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 B랑 C랑 부딪힌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를 봤더니 어떻게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 B랑 C는 서로 멀어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4초 때 한 번 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치? 한 번 더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B가 A랑 박든 C랑 박든 해야 되는데 C랑은 못 박어. 왜냐면 C는 도망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B가 A랑 박았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은 A의 속도가 2라는 거고 B의 속도는 이거보다는 작았어야지 B가 따라잡히거나 아니면 B가 왼쪽으로 운동하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머릿속에서 막 천재적인 연산을 갖다가 막 해나가다가 머리 터질 것 같아 뒤지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포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데이터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요. 자, 밑에 보시면 t는 0에서 t는 7초까지 A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4초까지는 할만하거든. 4초까지는 A는 그냥 등속도 운동했거든. 그치? 그래서 A는 4초까지는 8m 움직였다라는 건 알아낼 수가 있어서 졸라 코난처럼
8m보다는 더 커야 돼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8보다 다 커. 그래갖고 아씨 제 얘기를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데이터 정리를 하면 되게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속도를 갖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사건이 벌어질 때는 2초 때, 4초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속도를 한번 기록을 갖다가 해보는 거야. 한번 우리 차분하게 한번 해보자. 자, 일단 A부터 한번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나 오른쪽을 갖다가 양이라고 잡을 거거든. 플러스 2였어. 부호 생략할게요. 여기 V라고 해놨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도 플러스 2였어. 그쵸? 그 다음에 B랑 어떻게 할 거야? 충돌한 다음에 속도가 어떨 거야? 변할 거야. 그러니까 VA라고 해둘 거야. 4에서 7초까지는. 여기 오케이?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B 처음 속도 몇이었어? 플러스 4였어. C랑 박았죠?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어떻게 됐을까? 변했을 거야. 그치? 모르겠는데 VB라고 잡을래. 그치? 그 다음에 A랑도 또 박았죠. 4초 때. 그럼 이 속도 그대로야 아니면 또 변해? 또 변하죠. VB 프라임이라고 잡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쵸? 그 다음 C는 어때요? 원래 마이너스 2였거든 속도가. 근데 B랑 박은 다음에 속도가 바뀌었어. 그럼 VC라고 할래. 그죠? 그 다음에 이 이후로 C는 B랑 박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C는 계속 VC로 갈 거다라고 표만 정리해두면 돼. 깔끔하잖아. 그 다음에 사건별로 어떻게 해주면 돼?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만 해주면 돼. 뭔 얘기인지 가셨죠? 운동량 보존을 갖다가 세우고 또 이거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 2에서부터 4초까지를 갖다가 보면은 이 기울기가 뭐예요? B와 C의 상대 속도다 보니까 2초부터 4초까지의 B와 C의 속도 차이는 몇이었겠구나? 2분의 8이니까 4였겠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상대 속도 갖다가 이제 힌트를 갖다가 얻어내야 되는 건 VC에서 VB를 갖다가 빼주면 4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 하나 알아내줘야 되고,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충돌한 다음에 VC랑 VB 프라임은 속도 차가 몇이 나는구나? 3분의 6이니까 2구나. 2가 나겠구나. VC 빼기 VB 프라임이 2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면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미지수가 현재 3개 있고 여기 4개까지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 최종 목표는 뭐냐면 얘를 구하라. 얘 구하자. 그러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2, 얘 곱하기 3 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그게 A의 이동거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린 구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빨리 스토리라인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랑 결국 충돌한 애가 누구냐면은 B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알아야 되냐면 얘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알아야 되냐면 얘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얘부터 쫙쫙쫙쫙 알아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사건을 이용을 할 겁니다. 여기는 2초 때 누구랑 누가 충돌했어요? B랑 C가 충돌했습니다. 충돌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운동량 보존입니다. 여기서 운동량 보존에 대한 식을 갖다가 세워주시면 됩니다. 충돌 전에 B의 운동량 플러스 8, 충돌 전에 C의 운동량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면 플러스 4. 그쵸? 그래서 2초 때는 운동량의 총 플러스 4였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보존돼야 돼. 그쵸? 그러면은 충돌 후 얘네가 가지는 운동량이 어때야 돼? 더해갖고 4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갑니다. B 같은 경우엔 질량이 2죠? 2B, 2VB 더하기 C도 질량이 2네요. 2VC 4 나와줘야 된대. 와, 벌써 희망이 보인다. 이거 2로 나눠. VB 더하기 VC가 2래. VB 더하기 VC가 2래. 그죠? 더해. 그럼 VC가 몇이라는 거 나와? 3이라는 거 나오죠? 나온 거 빨리빨리 챙겨줍니다. 3. 그죠? VC가 3이야. 그리고 VC가 3이면 VB 프라임이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줘야 돼. 얘가 1이 나와줘야 돼. 얘가 1이래. 1. 오, 좋아. 그 다음에 VB도 몇이 나올지 알 수가 있어. 얘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1 오류 아닙니까? 하는데 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이제 요거만 구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이용을 해줄 겁니다. 4초 때는 누구랑 누구가 충돌했어요? A, B가 충돌했죠? 얘네도 역시나 어떻게 됐다? A, B가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A의 운동량 몇이었어? 플러스 6이었죠. 2였었으니까. 그리고 B의 운동량 몇이었어? 속도가 마이너스 1이었었으니까 마이너스 2였습니다. 둘이 더하면 플러스 4였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때도 운동량이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A, B의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이 VB 프라임 더하기 A의 질량이 3이니까 3VA가 4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VB라는 녀석이 1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VA가 2다라고 해주면 VA가 몇이 나와요? 3분의 2가 나오게 될 거고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왔네요. 그쵸? 4m, 4m, 3초 동안 3분의 2니까 얘는 2m. 그러면 총 10m 움직였다라고 1번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물론 멀티가 잘 되고 이게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갖다가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이유가 나 잘 푸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은 뇌가 복잡해도 깨끗하게 잘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같죠? 그래서 17번 같이 조금 어지러운 연산이 있는 경우에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한 방에 풀거나. 오케이?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뭔 얘기인지 같죠? 그래서 17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로 가보도록 합시다. 17번을 어찌어찌 풀어냈더니 갈수록 뭔가 첩첩산중이다 라고 느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뒤쪽에 있는 거 풀어보면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18번. 그림 가와 같이 중심이 1.5인 원형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 QR,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P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 전류 흐르고 있대요. 몇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Q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럼 나는 가에 O에서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를 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R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세기를 0부터 1.5I0까지 조정을 했네요. 여기 있는 거를. 그치? 그리고 IR이 I0일 때, 여기 I0일 때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는 B1이다 라고 했으니까 풀어봅시다. 자,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 녀석이 I0일 때 여기에서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자기장의 방향이 생겼대. 그치? 그러면은 지금 얘가 Q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갖다가 내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엄청나게 좋은 팁이 있는데요. D에다가 1 넣으세요. 어차피 비례식이야. I0에다가도 1 넣으세요. 귀찮잖아. 그치? 그러면은 Q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는 D분의 I라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니까 1이라고 나타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이 노란색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몇이에요? 플러스 1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얼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여기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몇일 때? 2D분의 I0일 때, 즉 2분의 1일 때는 여기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졌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은 변수가 얘네들이 가능할 거야. 저 가운데 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갖다가 해보는 건데 P, Q, 얼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이런 경우에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세워두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Q가 만드는 자기장은 정해져 있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얼이 만드는 자기장을 갖다가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얼이 만드는 자기장은 1.5I0가 들어가면 여기에서 4분의 3만큼이야 만들어지게 돼. 그러면은 얘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플러스 4분의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도 있어. 그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에 있는 P점은 마이너스 4분의 7일 수도 있고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마이너스 4분의 7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로 만들어줄 수도 있어.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시나리오가 Q랑 어리랑 한 편인 시나리오도 있고요. P랑 어리랑 한 편인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냐라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 조건을 갖다가 보셔야 돼요. 문제 조건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자기장이 4분의 2로 줄었을 때, 오케이? 여기에 있는 게 전류가 1.5I0가 아니라 I0가 됐을 때 여기 중심 방향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 노란색으로 쳐놓은 거, 이 첫 번째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플러스 4분의 2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모순이야. 문제 조건이랑 안 맞아. 얘는 틀렸어. 그치?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가 된다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참이다 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되면 아주 굿, 아니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도 문제를 갖다가 어제 수업하고 와가지고 밤에 이제 막 풀기 시작을 하니까 선생님도 사람이거든. 언제 일어나가지고 막 밥 먹다가 자다가 깨워도 잘 풀고 막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밤에 보는데 머리가 좀 안 돌 때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악조건일 때 문제를 갖다가 푸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요령을 갖다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정해졌으면은 얼이 만들어내야 되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얼은 어디로 전류가 흘러야 돼? 아래로 흘러야 돼. 그래야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기억 보면 얼에 흐르는 전류 방향 마이너스 Y다 맞고요. 니은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해야 되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O에서 P의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럼 우리 B1의 크기를 갖다가 구해보면 돼. B1의 크기는 언제냐면은 얘가 4분의 2일 때야. 그죠? 그러면은 얘는 원래 자기장의 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4분의 2가 됐을 때 얘네들 다 더했을 때도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1이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B1이 4분의 1이니까 P에 흐르는 거 원래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P가 만들어내는 건 둘이 크기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라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뭔 얘기인지 가셨죠? 잘 정리하면 빨리빨리 풉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을 털면서 풀어도 이렇게 푸는 거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풀면 훨씬 더 금방 정확하게 풀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19번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이 원래 물리 강사할 때부터 유튜브에다가 강의도 찍어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선보였던 건데 나는 문자로 나와 있을 때가 그렇게 어렵더라. 너네도 이거 되게 공감하지 않니? 물론 천재적인 애들은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래요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머릿속에. 그러니까 문자로 나와 있으면 더럽게 복잡하고요. 숫자로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나는 이 문제에다가 D랑 I에다가 몇을 넣은 거야? 1을 넣은 거야. 왜냐면 그 프로세스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오케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프로세스를 하나라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봅시다. 19번. 그림 가는 X축상에 고정된 점전화 ABC를 나타낸 것으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얘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이래. 전화는 모르겠는데. 그죠?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다. 어하,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돼. A가 C를 밀면 B가 당기거나 A가 C를 당기면 B가 C를 밀거나 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A랑 B는 무조건 어때야 돼? 반대여야 돼. 그러니까 B의 전하량은 뭐야? 마이너스야. 이건 알고 들어가야지. 그치? 그리고 C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일 것 같아. 그치? 일단 난 플러스라고 해둘래. 그쵸? 그 다음에 요 녀석에서 얘네들의 전기력의 합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 뒤에다가 또 1 넣자. 거리가 몇이야? 2죠? R제곱분의 KQQ를 갖다가 활용할 거야. 전기력이니까.
그러면 B랑 C 사이에 작용하는 거는 4분의 큐빅 QC가 나오게 될 거야. 그렇죠? 4분의 큐빅 QC. 그리고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 9분의 QA QC가 나오게 될 거니까 우리 B의 전하량을 뭐라고 설정하면 좋을 것 같냐면 4Q라고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Q조차도 1로 만들어버리는 게 편해.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렇죠? 마이너스 4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A는 9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위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전하량 설정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X방향이래.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X방향이래. C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가 B를 당기고 C가 B를 미니까 B가 받는 전기력이 왼쪽이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뭐래?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방향이다 라고 했으니까 A가 B를 당기고 C도 B를 당겨야 되니까 C도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 그쵸? 요거 틀렸어. 그리고 A가 B를 당기는 힘은 1의 제곱분의 9, 4, 36이거든. 맞죠? C가 B를 당기는 힘은 2의 제곱분의 4분의 4 곱하기 QC인데 얘가 더 커야 돼. 맞죠? 그러면은 QC는 뭐보다 커야 돼? 36보다 커야 돼. 그러면 얘를 몇이라고 잡으면 될까? 37이라고 잡아. 문제 조건에 어긋나는 거 하나도 없어. 문제 조건에 맞는 숫자를 대입했다? 이게 무적입니다. 무적의 풀입니다. 안 헷갈립니다. 이러면. 오케이? 그래서 문제 조건에 헷갈리지 않게 숫자만 이렇게 잘 잡아놨다? 게임 셋이야. 가보자. 기억.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맞죠? 숫자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 언제 막 QA가 뭐 QB의 뭐 4분의 905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그지? 그게 천재적으로 되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하는 거야. 오케이? 니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을 갖다가 한번 따져보면 여기 있는 가에서는 어디로 작용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B가 A를 갖다가 당깁니다. 몇으로 당겨요? 36으로 당기겠네. 그쵸? 36. B가 당기는 힘. 그 다음에 C가 A를 밀 겁니다. 몇으로? 9분의 9 곱하기 37. 그쵸? 라고 할 거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겠네요. 그쵸? 가에서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요. A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자. B는 마이너스 4. A는 플러스 9. C는 플러스 37. C가 A를 밀고 B가 A를 당기니까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얘도 왼쪽으로 맞네요. 그쵸? 그러니까 니은 맞네요. 그 다음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에서야 나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 풀어놓다 보니까 왜 지웠냐? 잘 풀어놓다 보니까 아이씨 이거 나에서를 갖다가 가에서라고 읽고 이런 실수를 갖다가 한단 말이야. 그럼 너무 아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끝까지 잘 풀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자.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B는요. 당기고 당기네요. A는 당기고 미네요. 아, 그럼 둘이 한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둘이 더 해봅시다. 해보면 일단 B가 받는 전기력을 갖다가 해보면 1분의 36이네요. 그쵸? 36. C가 당기는 힘은 9분의 4 곱하기 37이 나오게 될 거고. 그쵸? 얘네 둘이 더해주면 됩니다. 그게 B가 받는 전기력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받는 전기력을 한번 해보면 A는 왼쪽으로 36으로 당기겠네요. 일단. 그죠? 그 다음 더하기. 얘가 미는 힘 4분의 9 곱하기 37 해주면 되는데 얘가 더 크네. 36 똑같고 얘네 둘이 비교하면 얘가 더 크네. 그쵸? 그러면은 A가 받는 게 더 크네요. 그쵸? 그러니까 디귿 맞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괜찮죠? 시간이 되게 부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풀었을 때도. 이런 과정들이 한 방에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잖아. 근데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전기력 같은 거에서는 시간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숫자를 갖다가 넣어주는 거야. 익히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자,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 구간 1에서 물체 AB를 용수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용수철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켰대. 중요하다. D 압축. 압축시켰대. 그 다음에 동시에 가만히 놓으면 A는 높이 H에서 속력이 0이고
오호, 여기서 속력이 0이 된대. 여기 0이래. 정지했대.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높이가 3h인 마찰이 있는 수평 구간 2에서 정지한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여기만 올라가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네. 원래 더 올라갔었다라는 얘기네. 근데 마찰력 때문에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털려가지고 여기서 정지하게 된 거네. 그쵸? 그러면 A, B의 질량은 각각 EM, M이고 용수철 상수는 K다. 그렇구나. K. 얘가 EM, 여기 M. 그리고 용수철에서 디용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분리될 때 운동량 보존. 두 번째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점. 그거 다 활용해 줘야 됩니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래. 자, 기억. K는 D제곱분의 12mjh다라고 나와 있는데 해보자. 이거 K를 갖다가 활용하라는 거 보니까 용수철 탄성 포텐셜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D의 제곱이고 얘가 A의 운동 에너지와 B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거든. 그러면 2분의 1 A 거 EM 속도 알아? 몰로 의 제곱 더하기 B의 속도 알아? 몰로 2분의 1 곱하기 M의 제곱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운동량 보존이죠. 얘가 받는 충격량, 얘가 받는 충격량 같으니까 얘네 둘이 받는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M이 날아가는 여기는 EM이 날아가는 속도를 V라고 설정을 하면 얘가 날아가는 속도는 무조건 2V야. 왜냐면 운동량 똑같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있는 기억에 보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야. 얘를 어떤 MGH의 형태로 나타내주고 2분의 1 D제곱을 갖다가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K에 대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MGH의 형태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얘는 A의 운동 에너지니까 얘가 중력만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모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EMGH가 됩니다. 그렇죠? EMGH가.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3mjh가 되냐?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 원래 있었거든. 근데 마찰력 때문에 털린 거거든.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 3mjh보다 큰 거는 확실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얘네 둘을 봐. 얘는 2분의 1 EMV 제곱이 EMGH니까 얘는 2분의 4 MV 제곱이 나오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값 자체가 몇이 나오게 될까? 4mjh가 나오겠지. 얘가 얘보다 2분의 1배니까, 그렇지? 얘가 2배가 더 크잖아, 그렇지? 얘는 2분의 2 MV 제곱이고 얘는 2분의 4 MV 제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렇지? 그럼 얘가 6mjh 나오게 될 거고 넘겨주면은 기억처럼 나오겠네, 맞죠? 디귿이 눈에 들어오네요. 마찰에 의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분의 3mjh이다. 여기서 원래 가져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 몇이야? 4mjh만큼 가져야 되는데 현재 위치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mjh밖에 없으니까 mjh만큼 날려먹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디귿 틀렸고요. 니은 A, B가 각각 높이 2분의 h를 지날 때의 속력은 B가 A의 루트 6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도를 고지고대로 구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A, B가 각각 높이 2분의 h를 지날 때의 속력은 이라는 거는 속력이 루트 6배냐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가 6배냐?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은 A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가지고 있는 게 몇이에요? EMGH예요. EMGH. 이 EMGH를 가지고 있다가 2분의 h라는 높이를 갖다가 지날 때는 여기서는 어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만큼 가지고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도 MGH만큼 가지고 있을 거야. 둘이 더해갖고 EMGH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에 대해서 해보면 색깔이 헷갈리겠다. 여기가 여긴데. 자, 얘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얘는 2분의 H 지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몇 가져요? 2분의 MGH. 운동 에너지는 몇 갖고 있어요? 4mgh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분의 7mgh겠네. 그죠? 그럼 얘랑
얘랑 비교를 갖다가 해보면은 6배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혹시나 선생님 이게 얘네들이 6배 차이만 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연유석은 질량이 2m이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맞죠? 그게 바로 맹점이죠. A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MGH가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V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7mgh인데 그게 2분의 1mv제곱이다 라고 해주면 얘네 둘이 이제 비교를 갖다가 해주면 되는 걸 건데 결과는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는 거니? 7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7배, 그 속도가 몇 배 차이가 나요? 루트 7배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사고는 잘못된 사고였네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6배 차이가 나냐라고 얘기하는 건 질량이 같을 때 말할 수 있는 거고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까지 전개를 해봐야지 끝까지 마무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불현듯 갑자기 오류를 범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 잘 풀었으면 됐고요. 이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는 못하겠어요. 신경 써야지. 그렇지? 지금까지 안 한 결과고 잘 본 사람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결과야. 원래 잘한 결과는 아니야. 원래 못한 결과도 아니야. 안 해서 못한 거야. 그죠? 그걸 조금 적나라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물리 선택자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되고요. 선생님이 해마다 하는 얘기인데 벼락치기 해서 될 과목이 아니야. 너네 수학이 벼락치기가 되나? 안 되죠? 물리에 있는 계산 문제, 역학 문제 같은 것도 벼락치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선생님이 고3 때 했던 방법은 하루에 물리를 그렇게 많이 풀지도 않았어. 한 200일 남았을 때 정도부터인가? 계속 노트를 갖다가 만들어. 선생님 아직도 집에 있어. 언제 한번 들고 와야겠다.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한 권 쬐끄만 거 있어. 이런 수첩. 약간 오타쿠 노트 같은 거 있어.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꺼내가지고 오늘은 뭐 물리 역학 5문제, 전기 3문제, 뭐 파동 3문제 이런 식으로 쭉 풀어. 그러면은 1000문제야. 수능날까지 풀면. 그리고 그 푸는 와중에 오늘 풀었던 거는 조금 쉬운데? 조금 더 어려운 거 보너스로 좀 풀어야겠다 하면 더 추가하면 되고 오늘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그 약속만 지켜. 그러면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갖다가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그 어빌리티도 점점 늘어나요. 규칙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공부에 대한 상담, 이제 이거 선생님이 온라인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참 공감을 많이 하는 건데 선생님 지금 시각해도 늦지 않을까요? 늦었죠. 늦었으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 얘기가 나는 되게 와닿던데 맞아요. 넌 알잖아. 그치? 그거 물어보는 시간도 아까워.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해야 늘어. 안 한다고 안 하고 방법을 찾는다고 이게 느는 게 아니야. 그치? 방법은 이미 알아. 방법은 뭐야? 하는 거야. 근데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좀 공부를 하시려면은 매일매일 꾸준히 하세요. 네. 뭐 쉬는 시간을 갖는 거 좋다. 근데 꾸준히 하자. 존버는 승리한다. 물리도 그렇습니다. 오케이? 9월까지 또 다시 열심히 준비하고요. 중간중간에 있는 뭐 7월이라든가 그리고 선생님 알고리즘도 6월 말에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9월 보기 전에 나오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연락에 일하고 있고 여러분 질문도 열심히 받아주고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생들 많았습니다.